안녕하세요. 피할 수 없는 운명 177번째. 오늘은 사주에 나타난 직업을 중년에 잘 선택하신 남자분 사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느 날 중년 남자분께서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상담 오신 주제를 여쭤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제가 평생 회사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명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떤 일을 직업으로 해야 될지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제 사주에 나오는 게 있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께 말씀드립니다. 현대사에서는 여러 직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선생님이 하나를 꼭 집어주시라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 부동산업을 운영하시면 좋겠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분께서 놀라면서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그게 사주에 나오나 봅니다. 신기하네요. 제가 실은 여러 직업을 고민하다가 공인중개사 마음을 거의 굳히고 선생님께 확인치 않는데 선생님도 같은 말을 하시네요. 신기합니다. 그럼 그 종목으로 정해야 되겠네요 라고 하십니다. 저는 그분 사주가 왜 부동산에 맞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상담을 마친 사연입니다. 자, 그럼 이분 사주가 어떤 사주길래 부동산업에 맞는 사주가 됐는지 사주에 들어있는 감출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들여다볼 사주가 되겠습니다. 신해년 임진월 기사일 신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신해년생이시면 1971년생이시죠. 2021년에 51세가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분이 상담 오셔가지고 본인이 갑자기 명퇴를 당해서 회사 생활만 했는데 다른 직업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라고 상담을 왔다는 얘기죠. 저는 이 사주를 보고 여러 직업이 있지만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자, 사주에 어떤 것을 보고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봐야 알겠죠.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인 내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의 내편의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일간이 깃도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흙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내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부터 찾아볼까요? 흙은 월지의 진토 큰 흙, 시지의 미토 작은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 일지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일지의 사화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시지 미토 안에 정화가 암장되어 있네요.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진토 큰 흙, 미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이렇게 있네요. 상대편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흙이 생해주는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영간의 신금 작은 쇠, 시간의 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서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그 다음에 월간의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 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 안의 간목, 큰 나무, 월지, 진토 안의 을목, 시지의 미토 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상대편의 세력도 대단하죠. 신금,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해수, 임수, 큰 물 이렇게 있네요. 자,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자, 먼저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이 뭘까요? 이 사주의 병이 뭘까요?
바로 상대편 중에서 해수, 임수, 재성이 있죠. 큰 물이 합쳐진 물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면은 이 강한 물이 흘러내리다 보면 이 진토는 절벽한 흙이죠. 그러다 보니까 데미지를 많이 입어요. 힘을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임수하고 해수를 막으려면은 큰 흙이 있어야 되는데, 흙이라고는 기토, 미토, 작은 흙밖에 없다는 말이죠. 진토는 너무 데미지를 많이 입어서. 그래서 화생토를 받고 있지만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화생토를 받고 있지만은 사지 물을 막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지의 병은 해수, 임수가 합쳐진 큰 물이 병이 되겠습니다. 병이 물이 됐다는 얘기죠. 재성이 병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 불도 사화불도 임수에게 당하기 싫어서 화생토를 해서 최대한 진토를 생해야 진토가 그래도 물이라도 막아보려고 하는데 데미지를 너무 많이 입어서 사주가 약해진 그런 형국입니다. 자, 그럼 용신은 뭔가요? 용신은 사화죠. 불이 화생토를 안 해주게 되면은 진토는 거의 흙탕물이 되어버리겠죠. 기토, 미토, 작은 흙으로는 이 거대한 물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화가 있기 때문에 화생토를 해주면서 진토에게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기토, 미토에게도 화생토로 흙을 단단하게 해주니까 그나마 물을 막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화 안에 무토도 암장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화가 용신이 된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 사화가 없었으면 절벽한 흙으로 이거는 흙탕물이 되니까 원사이드하게 사주가 약해지는데, 사화라도 있어서 사주가 그래도 신작 약사주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그런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이 큰 물을 막으려면 큰 흙이 있어야 되겠죠. 무토나 술토, 마른 흙이면 더 좋겠죠. 진토는 어떤가요? 진토는 젖은 흙이라 이 큰 물을 갖다가 막을 수가 없어서 무토나 술토가 가지고 큰 흙 중에서도 단단한 흙이면 좋겠습니다. 작은 흙, 기토나 축토, 미토로는 어림없죠. 이 해수하고 임수를 막기에는 너무나 큰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토나 술토, 이렇게 마른 흙, 큰 흙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 이 사주 주인공, 이 사주를 보고 제가 부동산 중개업이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부동산 중개업이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무엇을 보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 사주의 병이 뭐였죠? 해수, 임수, 큰 물이 합쳐진 물이 병이라고 그랬죠. 이 물을 막는 게 뭐죠? 즉 희신이라고 그랬죠. 희신 흙이었다는 얘기죠. 큰 흙. 자,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부동산 하면 떠오르는 게 흙이죠. 흙기운이 많이 진 그런 업이죠. 그래서 이 흙기운을 많이 지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하게 되면 이 사주의 벽이 물을 막아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공인중개사에 부합되는 그런 희신을 가지고 있어서 공인중개사가 잘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용신을 보면 사화가 용신이죠. 그죠? 자, 사화 용신이라는 얘기죠. 사화는 인수가 되죠. 정인이니까 인수가 용신이니까 이 자격증 취득, 그러죠. 학문 그런 거 좋으니까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 인수가 얘기하는 게 문서, 매매, 계약 등을 얘기하죠. 인수가 용신이다 보니까 문서, 매매, 계약에 상당히 유리한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수인 사화가 뭐죠? 역마살로 잡혀있죠. 그러니 이 역마살 계약을 하기 위해서 동서분주 움직이면서 중개하는 모습도 그려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 문서, 계약, 매매 등에 유리한 사화가 용신, 인수가 용신이다 보니까 좋은 공인중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사주의 병인 물을 막아주는 부동산이 제격이다 보니까 공인중개사가 맞고, 사화 용신이다 보니까 사화는 인수가 돼가지고 문서, 매매, 계약에 유리하니까 아주 좋고, 사화가 또 용신이다 보니까 사화가 또 역마살로 잡혀 있어서 동서분주 움직이면서 중개하는 모습도 그려지는, 그래서 유리한 사주팔자가 돼서 제가 이런 것을 보고 공인중개사가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서 확인차 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주의 병을 잡아주는 이 업으로 중년 이후에 이모작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직업을 공인중개사로 잡았던 남자분 사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명예퇴직 후 어떤 직업을 해야 될지 물어봐서 사주에 나오는 사주에 유리한 공인중개사를 택해 주었던 남자분 사주로 사주풀이를 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